지금 디프리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오시기도 하고 또 이미 왔던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알다시피 질문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 질문을 좀 해서 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디프리 강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되고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질문도 좀 잘해 주시고 또 깊이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 3부 특강을 또 해드리느냐면 이 디프리 강의를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이 강의를 들으려고 시간을 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오시면서 질문도 못하고 가시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 아쉬움을 좀 풀어드리려고 이 디프리 강의를 또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5마디만 딱 넘어가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길게 안 하셔도 알아들으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 전문 분야인 명리학 쪽에서 저번에 그 원진쌀에 대해서 그 유튜브 강의를 들었는데요. 사주에 원진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가짐 외에 어떤 특별한 방책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원진쌀이 있으면 내가 상대를 원망할 일이 생기든 상대가 나를 원망하든 갈등, 불화, 원망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진쌀이 있다는 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인과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인간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고 늘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런 염려가 있으니 이걸 참고해서 늘 조심하고 말조심도 하고 바르게 행하라는 그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깨우쳐서 나한테는 그 원진쌀이 있으니 이걸 이제 바르게 깨우쳐서 내가 늘 말할 때도 신중하고 함부로 나서지 않고 또 누구를 미워할 일이 있으면 이게 내 팔자구나 해서 자각을 하고 상대를 웬만하면 이해를 해주고 또 내가 원망 받을 일을 하지 않고 또 내가 누구를 원망할 일이 생기더라도 이게 팔자 탓이구나 돌리고 이렇게 늘 마음 공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걸 푸는 방법이에요. 원진쌀은 여러분들이 뭐 구술하거나 부적 쓰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원진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좋은 것도 있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살 하면 다 나쁘다고만 생각하지요. 이 살도 또 좋은 기운도 있습니다. 그럼 왜 좋은 기운이 있는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산에 가면 약초가 있는데 독초도 있고 약초도 있어요. 그죠? 근데 독초도 바르게 잘 쓰면 약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약초가 천태만상인데 어떤 건 독이 없고 순수하게 약재로 쓸 수 있는 약재가 있고 독초예요. 잘못 쓰면 독이야. 그런데 불치병을 다스리는 데는 이 독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초를 써서 약을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원진쌀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바르게 잘 쓴다면 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진쌀에도 30% 좋은 에너지가 있다. 70%는 나쁜 에너지지만 30%는 좋은 에너지도 있다. 여러분들은 이 좋은 에너지가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오늘 좋은 에너지가 뭐가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원진쌀은 귀문간쌀이라고 해서 영감, 직감, 초능력이 들어있는 쌀이에요. 그래서 원진쌀이 있는 분들이 이 예측 능력도 좋고 예감 능력도 좋고 또 이렇게 영감이 발달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좋아요. 그리고 연구력이 좋고 그리고 직감력이 좋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느낌을 금방 받아요. 이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원진쌀이 있는 분들이 판단도 예리하게 빨리빨리 합니다.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 또 이 사물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 관계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원진살을 내가 잘 쓰면 하나의 초능력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초능력이라는 게 뭐 물건을 드는 초능력이 아니고 분별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사람을 잘 관찰하는 능력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진살이 있는 분들이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뭐 상담력을 하거나 예를 들어 신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능력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원진살이 있으면 이렇게 능력이 좋아요. 직감력이 좋다 보니까 이 신하고 교감도 잘하고 이 판단도 잘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영적인 기운을 쓰는 능력이 좋다. 그래서 신을 다루는 사람들은 원진살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라도 원진살이 있을 때 내가 분별력, 판단력, 사리 판단력이 좋을 수 있다. 공부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원진살이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내가 잘 쓴다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측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진살이 있다고 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이 기운을 잘 써서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득되게 써야 되겠구나. 분별하는 데도 잘 능력을 갖추어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말조심을 하고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이 살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스승님께 아까 그 대답을 듣고 여기 오기 전에는 참 내 인생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근데 스승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그냥 무조건 착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만 살았습니다. 남편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그냥 제 식대로만 열심히 부지런히 착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들이 저희 부부 내외를 화목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저희 부모를 이제 안 보겠다고 등 돌립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나를 등 돌리고 자식이 나를 등 돌릴 때는 내가 바르게 행하지 못한 까닭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등을 돌렸다고 한탄하지 말고 이 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야 돼요. 정말 너희들한테 아버지가 어머니가 바르게 행을 못했구나. 그리고 엄마가 착하기만 했지 아버지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가정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잘못을 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아버지랑은 타협을 봐서 정 안 되면 정리를 하더라도 엄마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 엄마 역할을 바르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엄마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탓하지는 않겠다. 단 너희들은 엄마의 진심을 나중에 알게 되니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노라. 그리고 겸손하게 사과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은 100% 못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엄마를 외면한다고 서운하다고 너희들마저 나를 배신하냐, 남편도 배신했는데 너희들마저 배신하니까 나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면 절대 아이들은 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엄마 잘못이었으니 용서해라. 앞으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엄마가 이건 착한 것이지 너희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탓이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아들 그 궁합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보니까 여자아이 생월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선생님 방문해야 되는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제 궁합을 봤는데 생월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다시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예약이 한 1년 정도 밀려 있기 때문에 1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빨리 이걸 분별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날 잡아서 하루 휴가를 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릴 각오하고 기다리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스님, 아까 돈에 관해서 법문 잘 들었습니다. 구두쇠처럼 돈을 모으는 분은 저희 시부모님이시고 그 사자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남편인데요. 제가 결혼해서 지금 20년째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돈은 많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남편도 계속 가산탕지를 하고 이때까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제가 좀 결혼 생활에서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없는 집도 아닌데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예. 돈 하면서 애 아빠는 이제 직장 다닌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됐고요.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벌어서 애랑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연세를 드시면서 굉장히 저한테 원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어머님한테나 남편한테 어떻게 대해드리고 생활을 해야 될지 가르침 좀 주십시오. 부모님이 이렇게 구두쇠처럼 재산을 모으기만 하고 쓸 줄도 모르고 이제 풀지도 않고 너무나 이렇게 인색하게 살으니까 답답하죠? 이제 시부모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답답하고 이제 본인은 또 바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안 답답해요. 응? 시부모한테 은근히 본인은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왠지 확 풀어서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심리적으로 답답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리고 시어머니가 끄떡만 하면 원망하고 잘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본인이 진짜 시부모가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많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본인을 좀 힘들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힘들게 하거나 말거나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왜 그러냐? 본인이 시부모의 재산이 본인한테 오려면 그런 미션을 극복해야 오는 겁니다. 하늘이 먼저 자격이 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며느리로서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너는 이 돈 관리를 할 자격이 되느냐? 그리고 너는 부모한테 효도를 해서 그 복을 받겠느냐? 이걸 하늘이 지금 미션을 주면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걸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받아들여서 더 잘해드리고 노력을 하면 하늘은 반드시 본인한테 대가를 준다. 어떻게? 유산을 준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시부모 감정을 잘 맞춰주고 원망하지 말고 잘 대해드리면 효심으로 노력을 하면 하늘이 반드시 작업을 해서 본인한테 충분한 대가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님 탓하지 말고 잘해드리란 뜻이에요. 아셨죠? 반갑습니다, 스승님. 멀리서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고 보니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제가요, 수술을 좀 크게 2번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또 생활을 해야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큰 수술을 하고 이렇게 큰 아픔을 겪고 큰 시련을 겪었다는 것은 내 팔자에 어떤 살이 됐든 흉살이 됐든 건강운이 안 좋든 뭐 사명살이 있든 어떤 이유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수술을 했을 때 1차적으로 팔자땜이 돼요. 팔자땜이 된다는 얘기는 팔자에 나쁜 기운이 그 고통을 통해서 1차 액땜이 된다.
그럼 1차 액땜이 되고 나서 내가 이걸 바르게 깨우치고 하느님이 날 공부하라고 이런 인연을 주셨구나. 앞으로 내가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도 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탁한 기운이 오지 않도록 내가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하느님이 절대 본인 건강을 평생 지켜줍니다. 액땜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평생 지켜주게 된다. 그런데 이 시련을 겪어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공부도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나는 왜 이렇게 수술을 2번이나 했나 원망만 하고 이렇게 좀 뭐라 할까 깨우치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떤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2번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하늘이 큰 미션을 주어서 본인 나쁜 기운을 액땜해 준 거예요. 액땜해 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는 맑은 기운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 앞으로 절대 질병이 안 온다. 아셨죠? 안녕하십니까. 대해 수명인 돼지띠의 장성살 방향이 동쪽이래요. 동쪽은 목인데 서로 상생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위치, 그 동쪽이 돼지띠하고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자의 지금 질문 핵심은 나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돼지띠가 그 장성 방향이 동쪽인데 나는 지금 동쪽 방향으로 이사를 해서 사는데 이것이 안 맞는다고 들었는데 나한테는 안 맞는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사를 해야 되는지 그냥 살아도 되는지 이걸 물은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띠가 동쪽 방향으로 장성살이 들어서 안 맞는다. 이런 논리는 아주 하급 논리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논리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근거는 있지만 하급 논리다. 왜 하급 논리냐? 첫째는 이사를 하거나 집을 구할 때 풍수적인 기운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내 해운이 동쪽 방향으로 기운이 뻗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해운이. 그리고 내 사주에 돼지띠를 떠나서 내 사주 구조가 목기운이 필요한 사주들이 있다고. 그러면 동쪽으로 움직여서 기운을 받는다면 더 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성이고 아니고 따질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본인 팔자에 오히려 그 장성 방향이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건 내가 사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기운을 살펴볼 때 그 방향에 살아도 큰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아셨죠?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중에 새언니가 1년 전부터 이제 친정 식구들이랑 한 달 제주도 살기 해가지고 1년을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편찮으신 동안에 제주도에 있었는데 이제 시누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볼 일이 계속 있을 건데 제가 제 마음을 숨기고 가족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냥 이렇게 대면 해도 분위기에 맞춰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올케가 본인 친정 부모한테 좀 부족하게 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인이 열받은 거잖아 지금.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계신데 며느리가 병원에도 안 오고 역할을 못하니까 열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강의. 지금 며느리가 잘못하고 있느냐, 지금 저 질문자가 잘못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헷갈리죠? 근데 실제는 질문자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딸이다 보니까 딸의 입장에서 며느리가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꼴 보기도 싫은 거야. 그 다음에 만나도 얼굴도 안 보고 싶은 거고 얼굴도 대면 하고 싶은 거고 그냥 안 봤으면 좋겠는 거야. 화가 나서. 응?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지금 며느리하고 딸의 입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딸은 자기 친정 부모한테 며느리가 바르게 못하는 걸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괘씸해서 화가 난 거고 앞으로 만나더라도 잘해주고 싶지 않은 거야. 핵심은. 그래서 앞으로 인연을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을 제가 바르게 하라는 건 지금 질문자 입장도 나는 이해가 되고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왜 분별을 우리 따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느냐.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이 있고 며느리 생각이 있고 며느리 판단이 있어요. 그럼 며느리가 그만큼 부족하게 행할 때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든 어떤 까닭이든 자기 욕심의 잣대가 있는 거고 본인은 친정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도 시부모한테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또 역시 입장 차이가 생겨요. 즉 제가 말씀드린 건 며느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입장 차이 시각으로 본인이 바라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 즉 며느리 입장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딸 입장으로만 지금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른 각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이걸 봐야 되느냐, 푸대접을 해야 되냐, 앞으로 대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조차 갖는 것이 잘못됐다. 본인이 진정 며느리가 부족한 행동을 하면 오히려 더 잘해줘야 돼요. 옷이라도 사다 주고 더 선물이라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왜? 친정 부모한테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이렇게 따로 결혼도 했을 거고 따로 살면서 며느리가 좀 부족하다고 그걸 탓을 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별을 한다는 건 이게 본인이 부족한 탓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큰 잘못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며느리가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그 부족함을 깨우쳐 주려면 오히려 더 잘해서 며느리 역할을 잘하게끔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분별하는 게 맞는 것이지 며느리가 행위 부족하다고 해서 본인이 이걸 탓을 하고 옳게 탓을 하면서 옳게가 맞죠? 응? 옳게 탓을 하면서 앞으로 미워하고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관념으로 대하면 그 탁한 기운은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며느리를 더 불효하게 만들고 우리 부모님한테 더 못되게 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내 그 관념이.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관념을 며느리는 다 느끼게 돼 있어. 본인이 부족한 마음을 갖는 걸 다 느끼게 돼 있다.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앞으로는 그 새언니가 있다면 새언니에 대해서 더 잘해주고 우리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마음을 써주는 게 옳은 일이지 조금 불만스럽다고 미워하고 탓을 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냐 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본인의 마음을 몰라서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 입장하고 며느리 입장 차이가 반드시 있고 며느리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바르게 행하는 방법은 이런 잣대를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며느리를 며느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새언니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른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물어봐요. 근데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결혼을 안 했다고? 추가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지금 며느리 행은 바르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지금 복 받을 짓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그 시부모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신우라 그러나 본인이 신우지요. 신우도 미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신우 옳게 사이는 좋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좋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딸이 시집 안 가고 부모님 잘 모시고 있으니까 그냥 잘 모시겠지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자꾸 찾아온다는 것도 자기는 싫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지금 역할을 바르게 못하고 있는데 이건 부모가 지도를 바르게 못한 탓도 있고 며느리가 실제 잘못하는 탓도 있다. 근데 이것은 복받을 행위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가 나중에는 그 대가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지금 행을 바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잣대를 며느리만 탓하지 말고 본인이 더 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답을 준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지금 시부모에 대해서 지금 역할을 바르게 못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나는 지금 본인이 결혼을 안 했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출가한 딸이 부정적 간섭을 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답을 드렸던 거고, 본인이 출가를 하지 않고 지금 부모님하고 생활하면서 며느리를 보는 관점이 그러하다면 며느리도 역할을 바르게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며느리가 반드시 잘못하고 있는 것이며 깨우쳐야 된다. 그리고 이런 대가를 받는 건 부모 잘못도 있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만 나쁘다고 탓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